휴가 떠날 때 사랑하는 그대도 함께 모두 상상만 해도 정말 기분 좋 전국에 계신 EBX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 되셨습니다. 제가 잠깐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98년생 아니면 99년생 정도 되시죠? 제가 군인 아저씨였을 때 여러분들은 태어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그 혹독한 시련의 세월을 겪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고등학교 수학이라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잠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강좌에 대한 소개는 당연히 오리엔테이션에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시고요. 일단 수학을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부터 여러분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고등학교 수학은 어렵다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문제집도 어떻게 풀어야 된다, 수능 공부는 어떻고 내신은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여러분 친구들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첫 번째로 배우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에 출제할지 선배들이 없다는 거죠.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으로, 더군다나 뭐 영어, 수학, 국어 이런 과목들 중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수학을 받아들이는 첫 번째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 총총한 눈빛으로 어떻게 고등학교 수학은 어떻게 생겼지라고 바라볼 이 시간에 가장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가지고 계셔야 되는 이야기들, 그런 생각들은 절대 수학은 배워서 풀이 방법을 익혀서 풀이 방법을 암기해서 푸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 시간을 바라보는 유일한 시선은 오늘 내가 배운 내용을 오늘 밤에는 내가 어떤 새로운 친구에게 또는 나의 동생에게, 나의 엄마에게, 나의 아빠에게 똑같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다, 남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더 이상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할 때는 중학교 때처럼 그 좁은 시험 범위 내에서 문제집 많이 풀어서 이유는 하나도 모르고 풀이 방법만 어느 정도 암기된 상태에서 시험 문제 풀고 어려운 거 하나 틀리고 또 뭐 나머지는 다 맞고 해서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엄마한테 칭찬받고 하는 그런 수준의 수학을 공부하는 거에서 빨리 벗어나서 지금부터는 모든 하나하나의 개념과 모든 하나하나의 문제풀이에 대한 정당성을 여러분 스스로가 부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의 마인드를 빨리 벗어 던지고 선생님의 마인드로, 여러분도 직접 선생님이 되었다, 여러분이 직접 수학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남을 가르치는 느낌대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 훈련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그 방법 때문에, 그 방법이 너무나 여러분들 선배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얘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뭐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 그래서 수포자 학생이라 그래서, 수포자라는 말,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심지어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기도 한데 완전히 수학 때문에 인생을 포기한 자, 그래서 완포자,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뭐냐면 수학 공부하는 그 방법이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물론 거기서 끊기는 게 아니라 수학이라는 건 고1 수학 따로, 고2 수학 따로, 고3 수학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 공부할 모든 내용들이 이제 수능에서 다 접목이 될 텐데요. 모든 개념 하나하나들은 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일단 첫 번째 단계가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 이해된 걸 토대로 여러분이 직접 그날 배운 것만큼은 여러분이 가능한, 설명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셔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복습이라고 흔히들 얘기하는 그걸 할 때는 여러분이 직접 설명하는 방식대로.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뭐 저희 어머니한테 칠판 하나 사달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설명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게 제가 터득했었던 수학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나중에 미국에 뭐였죠? 미국의 그 무슨 트레이닝 그런 인스티튜트인가 거기에서 발표를 한 게 있어요. 논문에 발표된 거에 따르면 사람이 공부하는데 가장 학습 효과가 높은 거, 가장 학습 효과가 높은 거 1위가 바로 뭐라고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TEACH 이렇게 돼서 TOHERS 이렇게. teach others.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는 거. 이게 가장 학습 효과가 높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미 터득한 방법이고 제가 학생들에게 계속 그걸 강조했었는데, 그게 미국의 연구 결과에서도 증명됐듯이 여러분들 그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수학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 선생님은 수학을 원래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이유를 하나씩 알고 모든 공식을 다 증명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게 당연하겠지만 나는 학생이니까 그냥 그 설명을 듣고 문제 풀이만 할 수 있으면 되겠지. 답만 낼 수 있으면 되겠지라는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빨리 벗어나서 여러분이 직접 선생님이 될 수 있는 만큼의 혹독한 훈련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고등학교 수학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그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할 내용들은요. 이름이 원래 바뀌어요. 원래는 막 이랬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공통수학 그 전에 일반 수학이라는 이름. 일반 수학이었고 고1 수학을 교과서 이름이 그랬다고. 일반 수학 그랬다가 공통수학 그랬다가 수학 10가나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수학 10가나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 다음에 들어갔던 게 고등수학. 고등수학도 아니고 그냥 수학 이런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몇 년 동안에 계속 이름이 다 바뀌어온 거야. 고1 수학이라 그러지 않고 이걸 일반 수학 그러기도 했다가 일반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특정 한 그 섬세한 분야에 대해서만 공부하겠다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 다 살펴보는 수학이라 그래서 일반 수학 이름을 붙였다가 아니면 공통적으로 다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공통수학 이랬다가 10학년에서 첫 번째 그 배우는 거라서 1학기는 가구, 2학기는 나다. 그래서 이름을 땄다가 아니면 그냥 이것이 수학이다라는 의미에서 그냥 수학 이렇게 붙였다가 이제 이름을 어떻게 바꿨느냐? 수학 1과 수학 2라는 걸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 신문이나 여러분들 좀 이렇게 뭐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헷갈려 해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보다 1년 선배들까지는 수학 1이라는 게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공부하는 거고 수학 2는 이과 학생들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공부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부터는 옛날에는 이런 이름을 썼었습니다만 여러분 때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을 수학 1 이렇게 배우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수학 교과서 이름을 수학 2.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는 얘를 배우고 2학기 때는 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여러 가지 선택 과목을 공부할 심화 과정을 공부하도록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각각의 수학 1과 수학 2에서는 뭐를 공부하느냐? 일단 1학기 과정인 수학 1에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이 약간 올라오고 또 몇 개는 또 빠지고 이랬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바뀌었는데 수학 1 과정에서 맨 처음에 공부하는 게 원래는 집합 명제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이번에 새로 바뀐 교육과정부터는 다항식의 연산부터 시작을 해요. 다항식의 연산. 그래서 곱셈 공식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었던 거 전개하는 방법 아니면 인수분해하는 방법 같은 것들 공부하는 것도 항등식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서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조리제법 여러 가지 재료들을 공부할 텐데 그게 바로 다항식의 연산 파트고요.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게 방정식과 부등식 이런 걸 공부해요. 근데 이 방정식 부분에서도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었던 2차 방정식도 공부하겠지만 2차 함수 개념까지 또 살짝 들어가서 그래프 그리는 거, 최대값, 최소값 찾는 것도 여기서 다루게 되고요. 부등식은 여러분 1차 부등식까지는 공부했었거든요. 2차 부등식은 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새롭게 공부하게 되고요. 여기까지 끝내놓는 게 바로 일단 그 수학일에서 시작 부분이고 여기에서 더 공부할 게 도형이라는 건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랑 중학교 2학년 때랑 중학교 3학년 때 2학기 때 배웠었던 게 막 삼각형의 뭐 닮음 조건부터 시작해서 원에 관련된 성질 여러 가지 배웠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논증기하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해석기하라 그래서 그런 원이라든가 직선이라는 것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냈을 때 그거를 방정식 형태로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그래서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점에 관련돼서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직선에 관련돼서 또 원에 관련돼서도 배우고 평행이동, 대칭이동이라는 이동, 그 다음에 부등식의 영역이라는 이 부분까지 여기까지 공부하는 게 바로 수학 1 파트가 돼요. 그리고 얘네들은 현재까지는 완벽하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을 볼 때 수능 시험에 직접적인 출제 범위는 아닌 걸로 현재까지는 일단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결정이 된 상태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수학 2부터는 상당히 어려운 파트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 수학 2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재료가 되는 여러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 드디어 이제 함수의 뜻부터 차근차근 천천히 공부하게 되거든요. 함수의 뜻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함수의 뜻을 가지고 또 이제 그 정의역이 자연수인 그런 함수들을 사람들 또 수열 이러기도 하는데 이런 수열, 수들을 나열한 수열에 대해서도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지수 함수, 로그 함수에 관련 지수와 로그에 관련된 이야기들 여기는 뭐 함수까지는 얘기 안 들어가겠지만
또 어려운 파트가 상용 로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집합과 명제라는 또 이런 파트. 이것도 이런 중학교 때 해본 적이 있어서 아주 쉽게 생각하겠지만 명제에서 이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 이쪽에 들어가면 처음으로 이제 그 수학을 포기할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좀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이런 수학 2 부분을 확실하게 잘 잡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수학 1 오늘부터 나가는 이 부분이 워낙 다 중요한 거니까 물론 이게 다 공식이에요. 일단 시작할 때 오늘도 대부분 공식 외우는 방법 이야기하고 적용시키는 이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드릴 텐데 그래서 오늘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수학이라기보다 이제 좀 산수에 가깝죠. 수학을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막 공부하는 거예요. 대수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방정식, 부등식, 함수 이쪽 파트인데 걔네들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방정식,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를 또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정식의 정확한 뜻, 부등식의 정확한 뜻 또 도형에서도 점, 직선 이런 좌표 평면에서 나타내는 방법을 공부해야지 이제 함수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집을 짓는다 그러면 이제 막 그 모래, 뭐 자갈, 시멘트 같은 거를 딱 가지고 있어야지 이제 시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재료를 만든다. 그런 재료를 좀 이렇게 그 자기 뇌 속에 파고들게 만들어서 수학적인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하지 않도록 만드는 기본 초석이 되는 거니까 직접적인 수능 범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고 끝내자 그러지 말고 공식 하나하나를 공부할 때는 왜 그 공식이 그렇게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설명할 수 있을 정도를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오늘 이후로 저랑 공부할 때는 이렇게 가자고. 제가 수업하는 내용, 개념 설명하는 부분을 잘 듣고 내가 오늘 이 부분을 과외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과외. 여러분이 과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외 선생님 뭐 있잖아요. 대학생들 뭐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과외하잖아요. 여러분이 똑같이 대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오늘 배웠던 이 부분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설명을 잘할 수 있도록만 만들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발 공식이 개념이라는 뭐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저는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전쟁, 뭐 마약, 아주 나쁜 것들 그런 것들과 포함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공식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에서 수포자 비율이 그렇게 많아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도 공식에 의존해서 그렇거든요. 이 공식이라는 거 딸딸딸딸 외워가지고 거기다 접목시켜서 그냥 문제 하나 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수능이라는 것은 그런 단순한 지식을 물어보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공식을 외워서 거기다가 적용시킨다 그게 아니라 공식을 암기하더라도 그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까지를 증명을 해야 된다는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 안 할 테니까 왜 그런지 남에게 설명은 납득을 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수학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릴 말씀이 워낙 많습니다. 그리고 잔소리만 하더라도 보통 제가 한 40분, 50분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진짜로 그래요. 고등학교 3학년 수업할 때는 제 1강이 잔소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공부하는 방법만 제대로 해도 수포자에서 답 탈출을 할 텐데 누구나 만점 가까이까지 갈 수 있다니까. 특히 문과, 이과 학생들 중에서 요즘 그 문과는 국가적인 시책으로 아주 쉽게 내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니까 수학만큼 정말 점수 잘 딸 수 있는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이라는 그런 강박관념 때문에 다 포기해버리거든요. 그게 가장 나쁜 게 그거거든요. 공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1강 때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수학을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당식의 연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죠. 그리고 제 수업을 들을 때는 뭐 필기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형광펜, 빨간색 펜, 샤프, 볼펜 이거 쫙 준비해가지고 착 열심히 받아 적어가지고 야 가르쳐봐 시작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설명을 할 때는 그대로 들으세요. 어차피 EBS 이 강좌는 여러분이 지금 TV를 통해서 플러스 원 채널을 통해서 볼 수도 있겠지만 인터넷이 되는 그 어디를 가셔라도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무슨 그 핸드폰도 뭐 스마트폰 해가지고 요즘 좋잖아요. 거기에서 EBS 어플리케이션 하나만 깔면 어디서든지 지금 다 볼 수 있다고.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고등학교 3학년 강좌 해놨었는데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 강좌도 다 볼 수 있도록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제 수업은 볼 수 있으니까 차라리 잊어버렸으면 차라리 여러분이 수학적인 설명이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다시 보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거지. 그걸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공식 암기하듯이 그렇게 가지 말자는 거지. 이 문제는 저렇게 풀고 이 문제는 저렇게 푼다. 모든 문제를 다 유형화시켜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공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워낙 많이 반복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형이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가 되는 거지 강제적으로 유형을 암기하는 게 수학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랑 암기하는 거는 다르죠.
여러분 이름 외웠어요? 혹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어요?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름을. 저도 엄마한테 갑자기 엄마 혹시 제 이름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아 정승재예요? 암기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겠잖아요. 그냥 남들이 계속 정승재, 승재야, 승재야 이렇게 부르면 아 내 이름 승재구나 알잖아요. 똑같다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체화가 되는 거지. 그거를 케이스별로 나눠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제일 나쁜 게 암기라는 거고 제일 나쁜 게 공식을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는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점점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수학이 싫어질수록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15분이 지났으니 이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필기할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들으십시오. 자, 일단 맨 처음에 다항식이 뭔가부터 시작을 하게 되세요. 다항식. 다항식이라는 말이 있고 단항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여기 항이라는 얘기예요. 일단 항에 대해서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얘기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오리엔테이션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이 강좌는 혹시나 해서 못 봐시면 다시 말씀드리는데 어디까지나 고등학교 1학년 예비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아주 깊숙한 수학의 모든 부분까지 이 강좌를 통해서 짧은 강좌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부분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겠다는 생각은 일단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예비 과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깊숙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수학이 어떤 건지만 살짝 보여드리는 거고 가장 단축시켜서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진정한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이거 후속 강좌가 또 이렇게 나중에 또 진행이 되니까 그쪽 강좌도 많이 참고하셔서 좀 욕심을 많이 부리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 되게 많아요. 이 강좌는 100강이네. 이 강좌는 30강이네. 난 30강이 좋아.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조금만,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은 앞으로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공부할 때 효율이라는 단어를 멀리하세요. 공부에서 제일 나쁜 게 효율이에요. 무식하게 하는 게 공부예요. 가장 조금 공부하고 왕창 점수를 내야지라는 그런 말을 먼저 버리고. 아시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그 항이라는 말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이 항이라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y가 이렇게 있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여기서 항이 몇 개냐 그러면 항이 몇 개일까요? 3개입니다. 항이 3개야. 항이 3개. 근데 여기에 2xy가 들어있다. 그럼 여기서 항은 뭐냐? 곱하기 z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여기서 항은 몇 개냐? 그럼 이건 항은 1개예요. 여기는 항이 3개고 여기는 항은 1개야. 그럼 항이라는 기준이 있을 때는 항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로 연결된 각각을 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니까 2x도 항이고 y도 항이고 마이너스 1도 항이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어떤 애들한테 야, 첫 번째 보이는 항이 뭐니 그러면 2x, 두 번째 보이는 항이 뭐니 그러면 y라고 대답하는데 세 번째 보이는 항이 뭐니 그랬을 때 1이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일단 거기서부터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데 항이라는 것은 부호를 포함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이는 항은 2x, 정확하게 얘기하면 플러스 2x, 두 번째 항은 플러스 y,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항이라는 것은 플러스로 연결된 각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1을 뺐다는 것은 마이너스 1을 더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니까 플러스로 연결된 각각이 모두 다 항이다. 그래서 여기는 x에 관한 1차 항 이렇게 돼 있고요. 얘는 y에 관한 1차 항 이렇게 읽고 얘는 x도 없고 y도 없다 그래서 상수항 이렇게 읽는데 상수항을 1이라고 읽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읽어야 된다? 마이너스 1이라고 읽어야 된다. 이런. 그럼 얘는 왜 항이 하나밖에 없느냐? 선생님 2xy도 있고 z도 있고 항이 2개가 아닙니까? 아니죠. 왜? 항이라는 것은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연결된 각각을 항이라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곱하기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항이라고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냥 한꺼번에 하나의 항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항이 하나다. 그래서 항이 하나밖에 없다. 단수 복수할 때 그 단자를 써서 단항식 이렇게 얘기하고요. 항이 여러 개 있잖아요. 만일 다자를 써서 다항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다항식, 단항식도 다항식 안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항이 1개 이상인 식을 사람들은 다항식 그러고 항이 하나밖에 없는 식을 사람들은 단항식 그러고 항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x를 2번 곱했다라는 표현을 쓸 때 보통 x에 대해서 제곱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는 이 2라는 글자를 우리가 수학 2라는 과목에서도 공부하겠지만 나중에 지수라고 읽어요. 중학교 때도 배웠었잖아. x에 대해서 제곱 이렇게 읽죠. x제곱. 이때 이 2라는 것의 의미가 뭐였어요?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중학교 때도 충분히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뭐야 2라는 게? 곱하는 횟수였잖아요. 그러니까 x를 2번 곱했다. 이런 곱하는 횟수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차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x에 관한 2차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 이렇게 돼 있잖아요.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잖아. 이랬을 때 얘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다항식입니다. 뭐에 대한 다항식이니? 그러면 x가 변수라고 봐서 x에 대한 다항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항 3개 중에서 얘를 뭐라고 읽는다고?
그렇지. x가 몇 차예요? 2차. 그래서 차수를 이용해서 2차 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를 1차 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얘를 상수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뭐라고요? 2차 항. 얘는 1차 항. 얘는 상수항. 이때 2차 항을 얘기해 보세요. 얼마야? 2x제곱. 1차 항을 얘기하라고 하면 얼마야? 3x 그러면 안 된다 그래요. 일단 그거 먼저 빨리 조심해야 돼. 그거 먼저. 1차 항을 얘기하라 그러면 3x가 아니라 시작. 마이너스 3x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상수항을 얘기하라 그러면 시작. 5 또는 플러스 5. 그냥 5라고 얘기하는 건 앞에 플러스가 생략돼 있다고 생각해. 플러스는 생략해서 5 그러셔도 되고 아니면 플러스 5 이렇게 말씀하셔도 된다. 항이 몇 개 있다고? 2x제곱이라는 항, 마이너스 3x라는 마이너스 포함해서 마이너스 3x라는 1차 항, 그 다음에 플러스 5라는 상수항 3개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단항식과 다항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얘네들 가지고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세요. A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A라는 다항식은 Y랑 X가 이제 섞여 있는 다항식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A라는 다항식을 쫙 가만히 보니까 Y의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2X에 대해서 제곱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Y에 대해서 생각하면 다시 이거를 Y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보면 Y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보면 이건 2차항 얘는 1차항 얘는 상수항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 Y에 대한 다항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Y를 뭘로 두자는 얘기냐면 Y를 변수 Y가 아닌 모든 문자는 다 상수 취급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를 Y에 대해서 해석해라 그러면 Y에 대한 얘가 몇 차항이라고? 2차항 이렇게 읽는 얘는 그렇지. Y에 대한 1차항. 얘는 상수항. 왜? 나머지 문자들. 변수로 지정된 나머지 문자는 다 상수 취급해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바라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바라보자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번에 반대로 상수항. X에 대해서 바라보자 그럼 얘는 1차항. X에 대해서 생각하자 그러면 시작. 2차항이 된다 이런 얘기. 이 중에서 내림차순 정리라는 게 있어요. 내림차순 정리. 이것도 말도 참 어렵다. 내림차순 정리라는 게 있어요. 내림차순 정리하시오 뭐 이런. 그러니까 항이 여러 개가 있을 때 내림차순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차수의 순서가 내려가도록 정리해라 이런 얘기예요. 내려가도록. 우리 얘가 지금 예를 들어서 7층이라 그러면 7층에서 내려갈 때 어떻게 돼? 7층 갔다가 6층 갔다가 5층 갔다가 4층 갔다가 3층 갔다가 2층 갔다가 1층으로 내려가잖아요. 이 순서로 정리하는 거예요. 차수를. 7차항 먼저 쓰고 이런 것들 사람들은 고차항이라 그러고 가장 높은 차수를 최고차항이라 그러는데 가장 높은 최고차항부터 가장 낮은 차수 상수항까지를 순서대로 정리하는 걸 사람들은 내림차순 정리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A라는 다항식도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하라 그러면 얘가 지금 X에 관한 몇 차식이니까 2차식이니까 뭐뭐에 대해서 X의 제곱 플러스 뭐뭐에 대해서 X 플러스 X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정리한 걸 사람들은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떻게 될까? 그렇지. 여기는 마이너스 2를 쓰시면 되고. 왜?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x제곱이 있다 그러면 2차항 이렇게 쓰는 거고 1차항을 써라 그러면 얘는 2xy인데 x의 개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2y가 된다. 이와 같이 변수 앞에 붙어 있는 것을 사람들은 개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변수에 곱해져 있는 상수를 개수다 이렇게. 여기서 2차항의 개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x의 1차항의 개수를 얘기하라 그러면 2y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2차항 썼고 1차항 썼으니까 이제 상수항 쓸 차례인데요. 상수항을 쓴다는 것은 x가 없는 것들을 쓰는 거니까 y제곱으로 마무리 지으면 되고 이때 이 y제곱은 상수항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 이렇게. 물론 y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y도 마찬가지로 y에 대해서 생각해도 2차식이니까 뭐뭐에 대해서 y의 제곱 플러스 뭐뭐에 대해서 y 플러스 y 없는 거 이렇게 정리하는 건 사람들은 y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쓰시면 되죠. y에 관한 2차항은 뭐 붙어 있으니까 그냥 y제곱이니까 1 뭐 이렇게 쓰던가 아니면 가만히 내버려 두셔도 되고 y에 관한 1차항 보니까 마이너스 2xy가 보이니까 여기다 이렇게 쓰시고 여기는 마이너스 2x를 제곱을 써버리면 이게 x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수도 있고 y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할 수도 있다. 또 여러분 그 밖에 중학교 때 공부했었던 것 중에서 동류항 이런 거 있었잖아요. 2차항은 2차항끼리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동류항이라고 부르고 다항식의 덧셈 뺄셈은 동류항끼리 계산한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 누구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라 그래놓고 a 플러스 b를 구하라 그러는 얘기는 이식과 이식을 더하라는 얘기예요. 이식과 이식을 더하려면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동류항 처리해버려요. 동류항 처리한다는 것은 일단 여기 y제곱이 a에서도 보이고 여기 y제곱이 b에서도 보이니까 a와 b를 일단 더하라 그러면 a가 y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2x의 제곱이고요. b라는 것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xy인데 이 두 개를 지금 더하라 그랬잖아. 이게 바로 뭐야? a. 얘가 뭐야? b. 그럼 동류항을 처리해버리면 되니까 동류항 여기 y제곱 이 뒤에 y제곱이 있는지를 봐서 y제곱이 있고 또 y제곱이 있으니까 y제곱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버리면 되고 2y제곱
뭐 설명할 것도 없네요. 여기 뭐가 있어요? EXY. 여기도 뭐야? XY. 그러니까 얘도 뭐야? XY에 관한 항이니까. XY에 관한 항이니까 얘와 얘도 무슨 항이다? 동류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학교 때 다 했던 거예요. EXY랑 XY랑 더해버리니까 몇 XY가 되고요? 3XY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여기 마이너스 2X제곱이 보이고 여기 X제곱이 보이니까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죠. X제곱이 마이너스 2개가 있고 X제곱이 하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와 1을 더하면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 돼버리니까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하면 최종적인 답이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겁니다. 2A-B를 구하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게 지금 A잖아요. 이게 지금 B잖아요. 2A-B를 구하라 그러면 A 전체에다 2를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 2를 곱하면 되고 2 전체니까 가로를 반드시 씌워줘야 되고 거기서 B를 빼라는 얘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물론 이것도 선생님 분배 법칙을 써야 돼요 해서 2y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여러분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좀 크게 보자. 답을 그냥 다이렉트로 써야지 이거 딱 정리한 다음에 동량 처리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나올 것만 보자 이거지. 무슨 얘기냐? 여기 y제곱항이 있고 여기 y제곱항이 있으니까 얘네들 먼저 처리하자. 앞에 있는 거에 y제곱항은 2y제곱이 돼버리는 거고 뒤에는 이렇게 해버리니까 마이너스 y제곱이 된다.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2y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y제곱이니까 그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될 것이고 y제곱이 된다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죠.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얘는 원래는 2xy였습니다만 2를 곱함으로써 뭘로 바뀔 거야? 4xy. 근데 여기에도 xy항이 있나? 있잖아. 그러니까 4xy 마이너스 xy니까 뭐라고 쓰면 된다? 플러스 3xy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되죠? 일일이 정리한 다음에 동량 처리하지 말고 답으로 나올 수 있는 최후에 나타날 것들만 동량만 뽑아서 정리하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x제곱항 x에 관한 2창을 봐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x제곱이죠.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4x제곱인데 또 마이너스 x제곱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5x제곱으로 마무리 주면 된다. 그래서 곧바로 답을 쓸 수 있도록 이 정도만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밑에 있는 유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음 식을 전개하셨는데 여러분 전개하는 방법 아시잖아요. 전개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분배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할 텐데 정말 기초 중에서 기초. 항이 뭐냐? 단항식이 뭐냐? 다항식이 뭐냐? 그 다음에 그 차수라는 게 뭐냐? 개수가 뭐냐? 그다음에 동류항이라는 게 뭐냐? 다항식에 덧셈 뺄셈은 어떻게 하느냐? 실수배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까지는 지금 공부한 거고요. 이제부터 따지는 게 전개를 빨리빨리 하도록 한 겁니다. 전리를 빨리빨리 하려면 뭐를 암기하셔야 되냐면 전개를 빨리 하는 공식이라는 전개 공식을 암기하도록.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암기하는 이유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목적밖에 없습니다. 전개를 빨리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선생님 전개를 빨리 하는 방법도 있고 천천히 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천천히 하는 유일한 방법. 원래 전개를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그게 뭐냐면 배분 법칙이에요. 또는 이거를 분배 법칙 그러기도 해요. 분배 법칙을 더 많이 쓰니까 분배 법칙으로 쓰겠어요. 분배 법칙이라고 그래요. 분배 법칙. 전개하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언제 배운 거예요? 중학교 때 배운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A에 대해서 가로 열고 B 플러스 C다. 이거 어떻게 배운 게? 그렇죠. 얘도 식이고 얘도 식이다. 식과 식을 곱할 때는 하나하나씩 각각의 항을 하나씩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 얘를 여기다 곱하고 여기다 곱해버리니까 불러보세요. 시작. A, B, 그 다음에 더하기 A, C. 이게 바로 분배 법칙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항식의 곱셈은 다 분배 법칙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공식 10개를 만든 거예요. 몇 개를 만들었다고요? 10개.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나 아니면 참고서 같은 데 보면 많으면 10개고 이제 좀 필요한 것만 좀 워낙 많이 복잡하고 뭐 또 많이 안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몇 개는 또 없어지고 뭐 몇 개는 또 새로 생기고 막 이러는데 심지어는 또 교과서에 따라서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걸 포함해서 최대 10개, 일반적으로는 한 5개 정도까지는 무조건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전개 공식이라는 거고. 여러분 중학교 때 또 공부했었지만 인수분해라는 거 있잖아요. 인수분해라는 것도 뜻이 뭐야? 어떤 애들은 그냥 인수분해가 인수분해지 무슨 뜻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수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분해하는 걸 사람들은 인수분해라 그래요. 인수들의 곱으로 만드는 걸 사람들이 인수분해라 그래요. 이것도 다 뜻이 있다고. 여기서 분해라는 말도 알아야 되고 인수라는 말도 다 알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이것도 인수분해고 이것도 인수분해예요. 곱으로 만들었잖아요. 곱으로 연결된 각각을 사람들은 인수분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지금 소수고 이거는 합성수잖아요. 이거는 합성수고 얘네들은 소수잖아. 그래서 얘네는 소수로 인수분해했다 그래서 이거는 소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아무튼 인수분해라는 것은 뭘로 만드는 거? 곱꼴로 만드는 걸 사람들은 인수분해라 그러는 거야.
곱골로 만드는 게 인수분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x 플러스 1의 제곱을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고 쓰죠.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전개.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걸 뭐라 그러냐? 인수분해. 왜 이게 인수분해예요? 곱골로 만들었잖아요. 얘는 x 플러스 1을 두 번 곱한 형태로 나타냈잖아요. 얘는 얘와 얘를 더해진 형태, 합과 차 형태를 곱한 형태로 바꾸는 이 과정을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인수분해. 그래서 전개의 반대말이 바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수분해 공식을 따로 외우고 전개 공식을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전개 공식이 왜 그렇게 되는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설명할 수 있고 여러 번 반복 학습만 여러 번 연습만 하신다면 전개와 인수분해는 한 방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시작하는 마당에 또 허술한 방법이라 그럴까? 잘못된 방법으로 기억하는 친구들이 또 워낙 많아. 그래서 이런 전개 공식도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제가 하라는 대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전개 공식은 이거죠. 여러분 많이 봤을 거예요. a 플러스 b에 대해서 제곱은 a에 대해서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에 대해서 제곱이에요. 이거 외우셨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a 마이너스 b에 대해서 전체의 제곱은 그렇지. a에 대해서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에 대해서 제곱. 얘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마이너스. 그렇게 공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지. 아닙니다. 이거부터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주 큰 오해를 하도록 만드는 게 이 식이라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고 그냥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이것도 A라는 글자와 B라는 글자로 기억해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완전제곱식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 공식의 뜻이 바로 뭐냐면 항이 지금 몇 개 있어요? 2개가 있잖아요. 항 2개짜리를 제곱하는 공식을 사람들은 완전제곱식이라고 그러거든. 다시요. 항 몇 개짜리? 2개짜리. 그러니까 이거 완전제곱식 이거는 이제 삼항식의 제곱이라서 따로 공부하게 되는 거고 이건 지금 항이 몇 개야? 3개죠. 첫 번째 항 불러보세요. A. 항이 뭐야? 플러스나 마이너스 연결된 각각 항이라 그런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항은 뭐야? A. 두 번째 항은 플러스 B.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C. 그냥 C라 그러지 말고 마이너스. 이 항 3개짜리를 제곱한 거. 이건 뭐야? 항을 2개짜리를 전개했다. 그럼 항을 2개짜리를 전개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 있는 거를 제곱한다 이러지 말고 여기에 이제 앞에 있는 항이 우리가 지금 뒤에 있는 항이니까 앞에 거를 제곱한다 이렇게 한글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일단 앞에 있는 항을 제곱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는 2ab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A라는 게 앞에 있는 항이고 B가 뒤에 있는 항이니까 앞에 있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을 곱한 다음에 거기다 뭐까지 곱해라? 2까지 곱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느낌도 괜찮죠. 여기에 써있는 2라는 글자와 여기 써있는 A라는 글자와 여기 있는 써있는 B라는 글자 이 세 개를 다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에 보이는 걸 다 곱하는 게 가운데야. 다시 맨 처음에 뭐 한다고요? 앞에 거 제곱. 두 번째는 뭐 한다고? 눈에 보이는 거 세 개를 다 곱한다. 맨 마지막 뭐 하는 거야? 뒤에 거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은 a 플러스 b의 제곱, a 마이너스 b의 제곱 이렇게 두 가지로 공부하지 마시고 앞에 거를 제곱하면 돼. 그 다음에 중간 거는 두 개 곱한 다음에 2까지 곱하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거 세 개를 다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더 맨 마지막 거는 뒤에 거를 제곱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a 마이너스 b에 대해서 전체 제곱이라는 것도 a 제곱이고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가 그대로 가고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똑같은데 앞에 있는 항을 제곱한 걸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세 개를 다 곱하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항을 제곱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걸 제곱한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항이 뭐니까? A니까 A를 제곱해서 A 제곱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세 개를 곱한다는 얘기는 여기 2도 보이고 A도 보이고 마이너스 B도 보이잖아요. 조심해야 될 거는 마이너스 B도 보이는 거잖아. A도 보이고 마이너스 B도 보이고 2도 보이니까 2랑 A랑 마이너스 B를 세 개를 곱해서 여기다 써준다 이거야. 그런데 얘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세 개 다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가 되고 2AB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기억할 땐 그렇게 기억하자. 얘가 플러스일 때 따로 공부하고 마이너스일 때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앞에 거 제곱하고 눈에 보이는 세 개를 다 곱하고 맨 마지막에 뒤에 걸 제곱하는데 뒤에 걸 제곱할 때도 B를 제곱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B를 제곱하는 게 아니야. 여기가 마이너스지만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마이너스 B를 제곱한 거지. 그러니까 얼마야? B 제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맨 뒤는 같네요 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고. 다르다고. 이게 왜 같습니까? 다르죠. 여기에 있는 플러스 B제곱은 플러스 B를 두 번 곱한 거고 여기 있는 플러스 B제곱은 마이너스 B를 두 번 곱했다는 얘기야. 그것도 하나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항 제곱하고 2랑 앞에 있는 항 뒤에 있는 항 곱해버리고 맨 마지막 항을 제곱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됩니까? 무작정 암기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지. 수학이란 건 항상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고리타분한 얘기를 뭘 한다고? 증명. 최고가 증명입니다, 여러분. 언젠간 여러분이 느낍니다. 아, 그렇게 올해도 수능 만점자가 좀 몇 명 나왔다고 오늘 그 뉴스에 막 나오던데. 수능 만점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 아니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거 열심히 공부했다 이러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얘기하죠. 거짓말이다. 쟤 과외했을 거다.
사교육에 아주 큰 도움을 많이 받아서 저렇게 됐으면서 아마 국가가 시켰겠지. 정부 기관에 뭐를 좀 뭐 감시를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도록 한 게 아닐까. 아니면 좀 잘난 찰라고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과서가 최고인 책인 걸 아는 거는요, 정말 수학의 천재들만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선생님들은 교과서가 최고인 걸 알아요. 정말 잘 만들어진 책이 교과서예요. 왜? 그 여러 가지 방대한 양을 그거를 그렇게 아름답게 압축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들에게 박수를 치고 싶을 정도로 완벽한 책이 바로 교과서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읽으면 재미가 없죠. 힘들죠. 이해가 안 되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압축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교과서 나오는 것들을 모두 다 설명할 수만 있으면 그게 바로 얘가 여러분한테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이라는 거지. 언제 여러분이 되냐면 제가 하라는 대로, 지금 EBS 보고 계시잖아요. EBS를 통해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열심히 공부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1등급이 나오고 만점을 받고 하나 틀리거나 2개 틀리면 마음이 울적해서 부모님한테 창피해서 성적표도 못 보여드리고 98점을 창피하게 생각할 때쯤이 된다면 그때쯤에 수학 교과서를 다시 보시면 그 수학 교과서 얼마나 아름답고 퍼펙트한 책이라는 것을 그때서는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침을 토하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뭔지를 그때는 알고 계실 거라는 이야기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과서에 이게 어떻게 설명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A 플러스 B를 제곱하라는 얘기는 A 플러스 B를 2번 곱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냥 증명한 거예요. A 플러스 B를 2번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고 한 거지. 이게 A제곱이 되고 이렇게 곱하면 얼마예요? AB가 되고 이렇게 곱해보세요. BA가 되고 이렇게 곱해보세요. 그렇지, B제곱이 되죠. 근데 실수의 세계에서는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해야 하잖아요. 곱셈에 대한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AB와 BA랑 같으니까 얘를 그냥 한 방에 EAB로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얘를 만든 거고, 앞으로는 이렇게 직접 4번 계산한 다음에 동류항 처리해서 답 쓰는 것보다는 하는 방법을 정승재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익히기만 하면 더욱더 빠르게 전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공부하는 게 바로 전개공식. 전개공식이 중요하지만 일단 학습하는 방법 또한 중요하고 공식을 받아들이는 방법도 중요하고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x-2y에 대해서 전체 제곱을 계산하시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한다고? 앞에 거를 제곱한다. 앞에 거 제곱하니까 얼마야? x의 제곱. 그냥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3개를 다 곱해라. 3개 중에 하나는 뭐야? 2. 또 하나는 뭐야? x. 그 다음엔 마이너스 2y 3개를 곱하는 거죠. 2도 곱하고 x도 곱하고 마이너스 2y를 곱하는 거죠. 곱해버리면 마이너스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 숫자는 숫자끼리 곱해버리면 4가 되니까 마이너스 4xy가 될 겁니다. 맨 마지막에는 뒤에 있는 걸 제곱하는 거야. 2y를 제곱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2y를 제곱하는 거죠. 마이너스 2y를 제곱하는데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를 제곱해봤자 플러스 4가 되고 얘를 제곱하면 y제곱이 되니까 여기는 4y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군요 라고 정리하시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전개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다. 이게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도 공부했었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 차근차근 연습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식변형 공식이라 그래가지고 곱셈 공식의 변형, 그래서 또 공부하게 될, 아마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게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할 게 바로 뭐냐면 x 플러스 y에 대해서 세제곱이에요. 제가 하라는 것만 좀 정확하게 하세요. x 플러스 y에 대해서 세제곱. 이것도 전개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는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 곱하기 x 플러스 y 이렇게 곱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곱해버리면 얼마야? 이게 x 세제곱이 나와요. 하면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렇게 곱하면 뭐야? 이렇게 곱하면 x 제곱이죠. 근데 거기다 이걸 곱하면 x 제곱 y야. 다시 어떻게? 이렇게 하면 x제곱 y.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x제곱 y죠. 이 y랑 x랑 곱해도 x제곱 y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도 x, y, x 이렇게 곱해도 x제곱 y가 나와. 그러니까 얘를 전개하고 나면 심심하면 화장실에서 한번 해보세요. 3개 항이 나온다고. 뭐가? x제곱 y가 3번이나 나와. x제곱 y가. 3개 나오니까 동량 처리하고 나면 3에 대해서 x제곱 y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 또 하다 보면 x, y제곱도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y를 3번 곱한 것도 나오기 때문에 y 세제곱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걸 뭐 하도록 했다. 그렇지, 이제 이걸 암기하도록 했다. 왜? 통유항 처리하려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니까. 무려 8개 항이 다 튀어나오게 되고요. 8개 항을 막 동유항 처리하고 나면 가장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패턴이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또 뭐 해야 될까요? 암기하셔야죠. 무슨 방법으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어떻게? X, Y, A, B 이렇게 하지 말고 뭘로? 앞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거 이런 느낌으로. 앞에 항과 뒤에 항 개념으로. 일단 앞에 항을 세제곱한다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 X 플러스 Y에 대해서 전체 제곱이었으면 앞에 거를 먼저 뭐 한다 시작? 제곱한다부터 시작했으니까. 얘가 제곱이면 제곱한다 했으니까 얘가 세제곱이면 뭐겠어요? 세제곱한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맨 앞에 있는 항을 세제곱한다 그래서 X의 세제곱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게 지금 3차고 이것도 3차고 이것도 3차고 이것도 3차예요. X, Y에 관해서는. X도 변수고 Y도 변수라 보자면 얘도 X를 3번 곱했으니까 3차고 얘는 X 2번과 Y 1번을 곱했으니까 총 3번 곱했으니까 X, Y에 대한 3차. 물론 X에 관해서 2차지만 X랑 Y에 관해서 3차고 얘도 X, Y에 관해서 3차고 얘도 X, Y에 관해서 3차라는 거죠. 이 모양새를 가만히 보면 얘는 X만 가지고 3차를 만든 거고 얘는 X 2번과 Y 1번, X 1번과 Y 2번 얘는 Y만 가지고 3차를 만든 거라고. 그러니까 기억할 때는 3차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처음에는 얘만 3번 곱하고 짜자장 그죠? 얘만 3번 곱하고 그 다음 거는 3에다가 얘를 2번 곱하고 얘를 1번 2번 곱하고 1번 곱해야지 3차가 만들어진다는 개념을 가지고 3이랑 얘 2번과 얘 1번을 곱한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기억할 때는 땅, 따당, 땅 이거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건 뭐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3 땅 한 다음에 얘를 이제 2번 얘 1번에 얘 2번 3도 여전히 곱해야 돼요. 이렇게 기억하는 방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뒤에 나온 거 얘만 뭐 한다. 3번 곱하면 된다. 그러니까 기억할 때는 이렇게 기억하는 게 괜찮아요. 얘 3번 곱한다. 그 다음에 3 따당 땅. 그 다음에 3 땅 따당. 그 다음에 따다당. 그러니까 따다당 땅 따당 땅 땅 땅 따당 따다당 이런 느낌이지. 얘만 3번 곱했다가 이번에는 얘 2번 얘 1번. 그 다음엔 얘 1번 얘 2번. 그 다음에 얘 3번. 돼요? 그게 순서고. 근데 두 번째 거나 세 번째 할 때는 3이랑 곱해야 된다까지만 좀 생각하시고 이유는 직접 전개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여기까지. 돼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라고. 그러니까 얘를 따로 외우는 거겠어요? 아니죠. 얘를 외운 다음에 어떤 애들은 선생님 부호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외우셔야 돼. 아니라는 거지. 부호를 외우면 그 순간 망한다라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전쟁같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 마약같이 두려워하는 공식이 돼버리는 거야. 그 순간. 나쁜 게 되는 거지. 그렇게 기억하지 말고 공식을 암기한다면 제발 이유도 알아야 되겠지만 제대로 된 방법대로 한글로 기억을 해주자. 어떻게? 앞에 거를 3번 곱한다 그랬으니까 앞에 있는 항이 뭐야? X니까 X를 3번 곱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X를 3번 곱하는 거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X에 대해서 세제곱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이랑 얘를 2번 얘 1번 곱하는 거니까 3 곱하기 얘를 2번 곱해야 되니까 X 2번 곱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뒤에 거를 1번 곱하는데 뒤에 거는 Y가 아니고 뭐니까? 마이너스 Y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Y까지 곱해야 되겠구나. 얘를 계산하고 놔버리면 되니까 마이너스는 그대로 살고요. 3에 대해서 x제곱 y.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걸 얘기하라고 하면 여기에다 얘를 한 번만 곱하고 이번에는 뒤에 거를 2번 곱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해보세요. 3 곱하기 x는 한 번, 뒤에 거를 2번. 뒤에 걸 2번 곱한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y를 2번 곱한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이 마이너스가 제곱을 만나면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부호는 당연히 플러스가 돼버리는 거고. 돼요? 3x, 3x, y 제곱이 된다. 이렇게. 근데 맨 마지막에는 뒤에 거를 3번 곱하는 건데 뒤에 거는 얼마니까? 마이너스 y니까. 뒤에 거는 마이너스 y니까. 뒤에 거는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y를 3번 곱하자 해서 마이너스 y에 대해서 세제곱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또 뭐 딴 것도 해볼까요?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그 지우개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막 그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빠르게 막 이렇게 쓰고 막 그러면 글씨 좀 예쁘게 써달라고 막 이렇게 하고 칠판 좀 깨끗하게 지워달라고 분명히 여러분들 이제 저희 수강 후기에다 이렇게 남기고 분명히 이래요. 거의 대부분 이게 그 제목 다 좋은데 점점점 다 좋은데 점점 제가 딱 들어가 보면 아이고 글씨를 뭐 저렇게 날려 쓰시나요? 그러는데 본질을 생각해야 돼. 글씨가 본질이 아니라고.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색깔 예쁘게 정리하는 거 파스텔 색으로 칠해서 특히 여학생들 그런 친구들 되게 많지. 그래서 그거 다 갑으로 물려줄 것처럼 예쁘게 필기한 거 그게 아니라고. 그 시간 있으면 뭐 하라고? 설명하는 연습하라고. 직접 설명해보라고. 글씨는 제가 최대한으로 예쁘게 쓰고 칠판도 깨끗하게 지우도록 노력은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완벽하게 설명하는 쪽에 힘을 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2x-3y에 대해서 세제곱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앞에 항 불러보세요. 2x 뒤에 항은 마이너스 3y. 앞에 거 뒤에 거 알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일단 앞에 걸 세제곱한다. 암산 앞에 거 세제곱하면 2를 세제곱하면
8. x를 세제곱하면 x 세제곱. 그러니까 8x에 대해서 세제곱. 되죠? 그 다음 뭐 하라 그랬어요? 얘 두 번, 얘 한 번 곱하는데 얘 두 번 곱하면 4x 제곱. 얘 한 번 곱하면 마이너스 3인데 여기 3까지 또 있으니까 3과 두 번이랑 얘를 곱하니까 3, 3, 9, 4, 36에 대해서 x제곱 y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되세요? 잘 안 되는 사람은 써도 좋아요. 빨라지는 거야. 수학은 빨리 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빨라진다고. 그러니까 천천히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3에다가 앞에 거 두 번 곱하면 4x의 제곱이고 뒤에 걸 한 번 곱하면 마이너스 3y를 곱하는데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3, 4, 12 곱하기 4이니까 마이너스 36 x제곱 y 이렇게 천천히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가능하다면 빨리 풀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얘 한 번에 얘 두 번 곱해야 되는 얘 두 번 곱할 때 마이너스는 사라지니까 두 번 곱해보세요. 9 되죠? 9, 3, 27 곱하기 2니까 얼마야? 54가 돼버리네. 따라서 플러스 54에 대해서 x, y의 제곱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맨 마지막에 얘를 뭐 하는 거예요? 세제곱. 얘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3y를 세제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을 세제곱하면 홀수번 곱했으니까 마이너스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마이너스 27에 대해서 y의 세제곱. 그럼 더 이상 동류항 처리할 것은 없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차 전개하는 것은 항이 3개가 나오지만 3차를 정리하면 항이 총 몇 개가 나온다. 동량 다 처리하고 난 결과물을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답은 총 4개 항으로 완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를 가지고요. 예제 2번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거는 뭐 지금까지 공부한 공식이 아니잖아요. 공식이 아니니까 이걸 차근차근 이렇게 전개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럴 때는 공식이 없는 것들이니까 일일이 다 하나씩. 공식은 제가 여기서 끝낼 게 아닙니다. 우리 다음 강좌에서도 공식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이렇게 공식에 들어있지 않은 건 하나씩 다 정리하는. 그래서 이렇게 전개하면 a의 세제곱이고요.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a의 제곱이고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2a고요. 이렇게 하면 플러스 2a의 제곱이고요. 이제 이렇게죠. 이렇게 계산하면 마이너스 2a고 또 이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4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 한다? 동류항 처리한다. 맞아.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런데 제 얘기는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거죠. 이제. 이건 지금 A라는 문자로만 되어 있고 A에 관한 최대 몇 차야? 3차잖아요. 그럼 이런 문제 풀 때도 그냥 A에 대한 3차항, 그 다음에 2차항, 그 다음에 1차항, 그 다음에 상수항을 쓰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자라는 거지. 내림차순 정리로 쓰도록 맨 마지막에 동류항 처리하지 말고 동류항은 같이 문제를 푸는 와중에 좀 들어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3차항은 A 세제곱이겠구나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3차를 썼으니까 뭐야? 2차항을 쓸 텐데 2차항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제곱이니까 다시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2차항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플러스 2a제곱이니까 합치면 플러스 a제곱이구나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2차항을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1차항을 쓸 텐데 1차항은 그렇지. 여기에 상수랑 그러니까 여기에 1차랑 이쪽에 상수랑 이렇게 곱해도 1차항이고 여기에 상수랑 여기에 1차항 이렇게 곱해도 상수항이니까 이렇게 1차항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2a라는 1차항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a라는 1차항이니까 두 개가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되죠? 2a 마이너스 2a니까. 그 다음에 이제 1차항 했으니까 상수항만 쓰면 되는데 상수항은 상수끼리 곱했을 때만 상수니까 2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얼마예요? 2와 플러스 2군요. 곱하면 얼마야? 4니까 최종적인 답은 이렇게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일이 막 전개한 다음에 동류항 처리 그게 중학교 방법이라면 이제 처음부터 내림차순 정리를 할 생각을 하고 전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2번 같은 경우에는 문자가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건 일일이 다 해볼 수밖에 없지. 이렇게 다 곱해버리면 2x에 대해서 세제곱이고 이렇게 곱해버리면 3x제곱에 대해서 y고 이건 뭐 일일이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다 정리한 게 답입니다. 이거는 플러스 2x y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곱하니까 플러스 3y의 세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y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이건 뭐 동량 없으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하시면 되겠다. 요거는 공식이 있으니까 공식대로 하시는 게 좋죠. 그죠? 어떻게 해요? 앞에 거 세제곱 8x에 대해서 세제곱 3 따당 땅 4, 3, 12니까 플러스 12에 대해서 x제곱에 대해서 y 그 다음 뭐야? 3땅 따당 얘 하나, 얘 두 번 곱해버리면 6에 대해서 x, y에 대해서 제곱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따다당 이거 3번 곱하는 거니까 y를 3번 곱해봤자 y의 세제곱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시간 공부했었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아셨죠? 복습은 어떻게 한다? 그날 배운 내용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대로 설명한다라는 겁니다. 2강에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